57번 노트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 염분비 일정 법칙을 통해서 해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단원의 유일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염분비 일정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염류와 염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류 같은 경우는요. 염류는 바닷물이죠.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 녀석이죠. 뭔지 아시겠죠? 소금.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량의 황산 마그네슘, 탄산 마그네슘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전부 포함해가지고 염류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염류가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소금이 가장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염류는 소금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된 거야. 엄밀히 따지면 아니죠, 보죠, 여러분들. 소금이 많을 뿐이지 염류 이꼴 소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염분이 뭔지 살펴볼게요. 염분은요, 이 바닷물, 해수죠. 해수 1kg을 한번 바가지로 퍼보세요. 그 1kg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의 양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값입니다. 뭐 바닷물 1kg 중에서 염류가 35g 들어있더라 요거거든요. 자, 염분의 단위는 뭐냐면요. 돈의 단위, 한국 돈의 단위는 뭡니까? 원이죠, 그죠? 돈의 단위는 원이라고 한다면 염분의 단위도 존재한단 말이야. 너 염류 얼마 들어있니? 했을 때 저요.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PSU, 35PSU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뭐 푸슈라고 생각했었는데 푸슈는 아니고 PSU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또는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퍼밀로 사용하기도 해요. 퍼밀은요, 밀리라는 뜻이에요. 밀리는 천분의 얼마 뜻이야, 그지? 그래서 천 단위입니다. 반면에 이제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100분의 얼마 단위야, 그자? 그 차이가 딱 하는 거. 자, 바닷물은 퍼밀을 사용한다 하는 거. 자,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요, 약 35, 해수 1kg에 염류가 35g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거를 좀 더 그림으로 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해수 1kg입니다. 물 965에다가 염류 30으로 더하면 얼마가 나오게요? 1000g이 나오죠. 1kg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염류 35g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많은지 보이시죠? 예, 염화나트륨이 27g 정도 들어있죠. 뭐 대충 염류 35g 중에 27이 한 28 정도 되지 않나? 그러면 대충 약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5분의 4가 나오고 약 80%가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 외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해수의 염분을 구하는 공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분 구하는 공식. 일단 바닷물의 총 질량이거든요. 해수의 총 질량분에 염류는 너 얼마 들어있니? 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단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번 문제 네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물 970g에 염류가 30g 녹아 있습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kg이죠. 그러면 1kg에 염류가 30이 들어있으니까 염류는 30%밀 되겠죠, 그죠? 또는 30PSU도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 2번. 염류가 1g 녹은 해수 1kg의 염분은 얼마입니까? 바닷물 1kg 안에 염류가 1g 녹아 있대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1kg 분의 염류 1g 곱하기 1000%밀을 하게 되면, 자, 물론 요거는 1000g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0 날아가고 그램 날아가고 남은 거 1%밀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계산한다 하는 거. 다음 세 번째, 해수 2kg 염분이 35%밀입니다. 염류의 양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류의 양이죠, 그죠? 자, 그러면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농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쭉 풀어쳐 볼게요. 자, 35%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해수 전체 양이 얼마입니까? 2kg, 2000g이죠. 염류가 얼마 들어있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x라고 할게요. 곱하기 1000%밀을 하게 되면, 자, 약분이 가능한 게 보이시죠? 약분 가능하고 2가 남죠. 이 2를 한번 넘겨보세요. 좌변으로. 그러면 요것도 약분 되죠. 퍼밀 단위. 그래서 남는 거는, 자, 70은 x는 70이 되겠죠, 그죠? 즉 70g. 다음 4번 갑니다.
바닷물을 팠대요. 염류의 양을 측정했더니만 15g이 나왔대요. 염분은 30%ml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30%ml은 해수의 총량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염류 15g 더하기 X의 양, 이게 물의 양이죠. 전체 분에 지금 갖고 있는 15g의 염류 곱하기 1000%ml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약분되고 자, 또 뭐가 약분될까요? 15하고 30이랑 약분되죠. 그러면 여기 2가 남고 또 2하고 1000 약분되죠. 여기 500이 남고 자, 그러면 요걸 좌변 넘겨줄게요. 자, 15g 플러스 x는 500이 남죠. 따라서 x란 것은 485g이 되고 x는 뭘 말해요? 물을 말하죠. 그죠? 되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면 해수의 총량이 얼마예요? 500g이죠. 여기 15로 더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염분 단위는 PSU로 통일할게요. 2월달과 8월달에 이제 대표적인 바다 표층 염분 분포인데요. 2월달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겠고요. 8월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겠죠. 그죠? 대체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짜요. 염분이 좀 높죠. 그죠? 왜 그러냐 이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계절에 따른 염분. 누가 높니 했을 때 겨울이 훨씬 높더라. 근데 이제 왜 2월달이 높냐 이거죠. 사실은 8월달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여름이죠. 그죠? 강수량이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훨씬 많지 않습니까? 싱거운 물이 하늘에서 계속 떨어진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싱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다 싱거워집니다. 누구에 비해서? 겨울에 비해서. 됐죠? 다음, 굳이 황해하고 동해 중에 누가 더 염분이 높냐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월달 한번 가볼까요? 2월달에 황해와 동해를 비교해 보자면요. 동해가 이겼죠? 여름에 황해랑 여름에 동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동해 이겼죠. 그죠? 계절에 상관없이 동해 같은 경우는 항상 황해보다 염분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힌트는 황해한테 있거든요. 보세요.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담수의 양, 염분이 거의 없죠. 싱거운 이 물이요. 황해가 동해보다 더 많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지형 같은 경우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 비는 동쪽보다는 서쪽에 이렇게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이때 수많은 물들이 강물들이 방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싱거운 물이 모이니까 점점 싱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지. 그래서 황해가 염분이 낮은 것이죠. 자, 다음 염분비 일정 법칙을 잠깐 가볼게요. 자, 북극에 있는 바닷물과 동해에 있는 바닷물과 홍해에 있는 바닷물을 각각 1kg씩 퍼왔습니다. 자, 장소가 다 다른데 북극 같은 경우는 염류가 1kg당 30이 들어있고요. 동해는 33g. 그 짜다고 하는 그 홍해 있죠. 홍해 같은 경우는 40g이 들어있거든요. 확실히 홍해가 짜요. 북극은 싱겁고요. 자, 그리고 각자의 그 염류의 강양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얘가 A이고 얘가 B고 얘가 C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비교해보니까 약 78대 11대 5가 나와요. 동해 소금량이 당연히 홍해가 많겠죠. 맞죠? 그런데 각자 3개의 비율을 비교해보니까 이 녀석들이 78대 11대 5로 따라갑니다. 소금의 양만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홍해가 월등히 앞서는데 이 A, B, C 3개의 각각을 염분비를 한번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거야. 78대 11대 5로. 어딜 찍던 간에.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은요. 방금 보셨잖아요. 북극이 염분이 30%ml거든요. 동해가 33%ml거든요. 홍해가 따라서 40%ml거든요. 자, 각자만 놓고 본다면 홍해가 염분은 넘버원인데 그런데 이 염분 안에 들어있는 염류 A, B, C의 비율을 한번 보니까 북극이든 동해든 홍해든 전보다 A, B, C가 동일한 값인 거죠. 그래서 염류의 비율은 A, B, C를 말하는 거지. 이 염분의 값과 30과 33과 40과는 관계없이 염류의 비율만큼은 일정하다가 요 내용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걸 법칙으로 세운 게 뭐냐? 요겁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장소에 관계없이 염류의 비율은 일정하다 하는 것. 이게 염분비 법칙이거든요.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염분비가 같다고 염분까지 값하다가 똑같진 않죠. 그죠? 확실히 북극은 싱겁고요. 홍해는 짭니다.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공부하세요. 자, 오른쪽 가시면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염분 35%밀 또는 PSU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해수 100g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가 35g이다. 뭔가 잘못됐죠. 그죠? 앞에 내용이 100g이 아니고 1000g이 돼야 이 말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1번 틀렸고요. 해수 2kg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가 70g이다. 예, 맞습니다. 1kg에 35가 들어있다면 이게 해수고 이게 염류죠. 그렇다면 해수 2kg이라면 당연히 염류는 그 2배인 70g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다음 3번 갑니다. 물 650g에 염류 350g을 집어넣은 양이라고 불러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965g의 물에다가 35g의 염류를 집어넣어야 맞는 얘기가 되죠. 그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죠? 다음 해수 965g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 35g.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 틀렸거든요. 잘 보세요. 해수 966g이 아니고 차라리 물 965g 했으면 이게 맞는 얘기인데 해수라고 한다면 1kg을 대상으로 녹아 있어야 이 말이 맞는 것이거든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단어 헷갈리지 마시고 잘 한번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해수 500g에 염류 40이 들어있다. 해수의 염분을 구하시오. 예. 자, 염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체가 얼마라고요? 500g. 염류가 얼마라고요? 40g.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자, 약분 가능할 겁니다. 500하고 1000 약분하면 2가 남죠. 2하고 40을 곱하면 80%ml 나오겠죠.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만큼 농도가 짙은 데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려고 제가 일부러 땡긴 겁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물 967g 플러스 염류 33g. 이때 염분은 몇 퍼밀인가?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퍼밀이라는 것은 967 플러스 33분의 33이 되겠죠. 물론 단위는 g이 되겠고요.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1000인 거 아시죠? 약분 날아갑니다. 얼마가 남습니까? 33 남죠. 그래서 33 퍼밀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33 정확한 값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정확한 값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뭘 적냐? 5번 33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따지면 33.0이죠. 그죠? 자, 다음. 자, 각 나라 청, 불, 피, 구, 독은 아니고, 그죠? 청, 불, 피, 구, 각 나라가 있습니다. 해수 1kg을 포함했습니다. 염류에 해당하는 물질 A, B, C의 양을 조사해봤거든요. 자, 청 같은 경우는 A가 4g이고 B가 1g이래요. 불 같은 경우는 10이고 B가 3이라고 한답니다. 확실한 것은요. 똑같은 1kg이니까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가장 짠 데가 어딜까요? 9가 되겠죠. 여기는 염분이 50%이거든요. 50%. 맞죠? 청은 5%이에요. 10배죠. 그죠? 분명히 염분의 농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A하고 B하고 염분비를 한번 보자고. 4대1, 12대 3도 4대1, 4대1, 아니, 4대1 맞죠? 그죠? 전부 다 4대1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염분비 법칙 아닌가, 그죠?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이에 근거해서, 자, 40g과 10g이 나온다면 이것도 4대1 맞죠? 합치면 50g 아닌가, 그죠? 아마 가가 40이고 나가 10이 될 거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옳은 것은 모두 골라보라. 다라마 모두 4대1 맞죠? 정답. 다음에 청, 불, 피의 염분은 모두 같다. 청 같은 경우는 아까 했잖아요. 여기 5%밀. 피 같은 경우는 30%밀 되겠죠. 그죠? 염분은 모두 다 다릅니다. 피가 훨씬 염분이 높죠. 그죠? 틀렸고. 가는 40, 나가 10이 맞고요. 장소와 관계없이 해수에 녹아있는 A와 B의 염분비는 항상 일정하다. 예, 맞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자, 각 나라의 증발량과 강수량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증발량이 많으면 짜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으면 싱거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프에서 염분이 가장 높은 것, 가장 짠 곳과 가장 싱거운 곳은 각각 어디인가입니다. 여기 가로는 증발량이고 세로는 강수량이거든요. 그러면 증발량, 자, 증발량이 많다는 것은 염분이 높다는 뜻이죠. 자, 불과 TB가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다음에 강수량이 많은 거 여기겠죠. 그리고 증발량이 적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강수량이 적은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짜워지려면요. 염분이 높아지려면요. 증발량은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증발량이 크면 좋겠죠. 강수량은요? 물 많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무의미하지 않나? 짜워지려면 강수량이 적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증발량이 많은 곳은 이 불과 TB 중 하나인데 둘 중에 강수량이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TB죠. 여기가 염분 농도가 가장 높을고자 높습니다. 즉 TB죠. 그렇죠? 아주 그 바닷물이 짠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낮은 것, 싱거우려면요. 증발량이 낮고 강수량이 높으면 되겠죠. 자, 증발량이 낮은 곳은 청과 피인데 이 중에 강수량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청이죠. 맞죠? 가뜩이나 비 양도 많은데 증발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싱거워지겠죠, 당연히. 그죠? 여기가 염분이 낮을 져 써가지고 싱겁다 하는 거. 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도 나온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자, 계절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단 A와 B는 2월 또는 8월이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감을 한번 잡아볼까요? 전체적으로 염분이 높은 지역이 A인 거 아시죠? 증발량이 B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B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이게 여름이 되겠죠. 반면에 이 녀석은 증발량이 별로 적다 보니까 겨울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절에 관계없이 황해가 항상 싱겁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담수 유입이죠. 육지로부터. 맞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여름철, B는 겨울철. 틀렸고 서로 반대입니다. 강수량은 A가 B보다 많다가 아니고 B가 여름 아닙니까? 여름이 강수량이 훨씬 많겠죠. 틀렸고. 다음에 강물의 유입량은요. 동해가 황해보다 많은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낮은 지대인 서쪽인 황해 쪽이 훨씬 많겠죠. 그죠? 틀렸고. 다음 A가 B보다 염분이 낮다. 자, A는 전반적으로 염분이 다 높지 않습니까? B에 비해서. A가 높죠. 틀렸고. 계절과 상관없이 동해가 황해보다 염분이 높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보는 거네요. 고중저위도의 깊이에 따른 연직 수온의 분포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아무래도 나가 중위도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적도지방, 저위도지방이 다가 되겠고요. 추운 지방이 가가 되겠죠. 다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50도까지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수온 약층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 혼합층의 두께가 훨씬 두껍겠죠. 바람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고위도, 나는 중위도이다. 정답이 되겠고요. A는 혼합층 맞습니다. B는 수온약층이 맞고요. 정답. 다음 나가 중위도가 다 저위도보다 바람이 센 지역이다. 예,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죠?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A층 수온이 일정한 이유는 혼합층을 말하는 건데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람 때문에 이렇게 섞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틀렸고. 다음에 B층은 열이 골고루 섞이면서 안정하다. 안정한 거 맞지만 열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것이죠. 열이 골고루 섞인다는 것은 대륙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불안정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하다 하는 거 틀렸죠. 그러니까 앞에 거 틀렸고 뒤에 맞다 하는 거. 다음 6번 나가 중위도가 다 적도지방 저위도보다 수온층이 더 발달했다? 아니죠. 저위도가 더 발달했죠. 그죠? 틀렸고.
B층은 수온약층이죠. A와 C 사이의 에너지 및 물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차단합니다. 믹싱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X가 되겠고, C층은 심해층인데요. 위도에 상관없이 수온이 일정하겠죠. 아무래도 햇빛과 멀다 보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C층은 바람과 햇빛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 정답은 1, 2, 3, 8, 9가 된다 하는 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57번 염분비에 관한 이론 및 문제풀이 다 했고요. 다음 시간은 58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친구하죠.